안녕하세요. 백남법률사무소 백재승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피의 고소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나와라 라는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미 고소장 접수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까지도 모두 마쳐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한다는 것입니다.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임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면 일단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부터 확보하고 고소장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첫 단계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 경중을 불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지, 어떤 논리와 증거로 다툴지 이와 같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할 일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이 있는가, 그리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 내용을 인정하고 조속히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속 위험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에 고소인과 합의하고 기소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위험성도 적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라면 무죄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턱대고 서면부터 제출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사에 응해서 피의자 신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핵심과 수사기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문도 받지 않은 채 고소장 내용만 보고 의견서를 작성했다가는 자칫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부터 충실하게 받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로 할 일은 서면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변호사가 알아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은 경우라도 서면 작성만큼은 따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피의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진술서는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든든하고 명쾌한 법률 상담 변호사님.com